자,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부동산을 접어두고 주식시장을 엄청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코스피 5천을 넘어서 1만까지도 어쩌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5천 카운트다운 시작. 원전보다 AI 로봇 이 주식 사세요. 사놓고 기다리면 큰 부가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수익민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15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투자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이라든지 또는 자료집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익민 채널에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많은 투자 컨텐츠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민 채널은 항상 차트와 재무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쪽 수급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분석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래저래 주말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에서 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또 이제 내놓았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이 지금 현재 패닉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출의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규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타워 팰리스를 그냥 전액 대출로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패닉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들어가야 할 자금들이 지금 현재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하여간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정부의 역할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정부는 시장에 강력한 개입을 해서 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과거의 정부들의 흐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했었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과연 잡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서 집값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통제를 할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식 시장은 나름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2025년도 6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상승했죠. 거의 뭐 2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상반기에는 이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진짜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되냐 아니면 코스피를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는 이제 규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을 보면 지금 70조가 넘어가요. 거의 뭐 역대급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한 40조 정도만 되어도 야, 이거 많이 들어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70조란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사를 읽어보시더라도 여기 집 팔아서 코스피에 몰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5,000P를 넘어서 1만도 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4배가 올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차례다.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불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어디 쪽으로 수급이 쏠릴지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정부에서 먼저 부동산 규제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흘러가야 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7월 달에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은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까지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 유예는 안 한다. 각국에 차등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뭐 베센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통보하는 게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니까 이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파게티 볼이라고 이렇게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뭐 논리적이나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각국에 다 관세를 때리더라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월 관세 같은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좀 이제 유예가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트럼프랑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글로벌 무역 체계에 교란을 주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화가 되겠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좀 더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환율의 흐름은 한 1250원대까지 환율을 좀 낮춰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역 협상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대까지 빠질지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좀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I 로봇주를 한번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릴까 합니다. 사실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거 그냥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이거 뭐 그냥 자동차 관련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대오토웨버는 이제 앞으로 이 로봇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대에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로봇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근데 그게 현대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제품을 유통하고 AS 하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웨버예요. 그래서 단순 자율주행 기업을 넘어서 앞으로는 AI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플랫폼 업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뭐 군수용 로봇, 그다음에 뭐 그 외 등등 많은 로봇들이 이제 몇 억대, 몇십억 대 이렇게 출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이런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로봇의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이쪽으로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트윈 이쪽으로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기아 제네시스 뭐 이쪽으로 해서 디지털화 공정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대부분 시스템을 다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그룹 내 이 스마트 팩토리는 대부분 다 현대오토에버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현대그룹사에서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도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이 얼마나 매집을 했느냐, 1,600억치를 매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유통주식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입니다. 그래서 1,600억이랑 1조랑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16%가 나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매집 비율을 보면 여기 16을 빼먹었네요. 자, 16%가 나와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현대오토에버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한 비율을 봤을 때 16%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이제 여기거든요. 1년 동안 평균 단가가 여기니까 평균 단가 대비 160%가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 곱하기 10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평균 단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냐? 30%밖에 상승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거의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좀 기회가 온 겁니다. 또 계속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 상승률이 지금 160 빼기 30을 하면 이제 130%의 기대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니라 AI 로봇 종목으로서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 및 AS 진출은 단순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대부분 기업들이 다 플랫폼에 등에 업어서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고 유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룹 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트윈 이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아직까지도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상세하게 수급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재무 분석이나 좀 살펴보면, 자, 2023년도에는 3조 매출이고 2027년도 예상으로는 5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20%가 넘습니다.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800억이었는데 2027년도에는 3,000억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비를 절감하고 효율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는 6%대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살짝 늘어나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ROE는 9에서 12%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도 3,600억,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2,000억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나 적극적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현금이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 굉장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이런 부분도 다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9% 정도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년 동안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 비율이 하여간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평균 가격 대비 100% 이상은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로템 보십시오. 1년 동안 10% 정도 매집 비율이 나오니까 지금 200%, 300%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물론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집을 많이 한 종목들은 결국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제가 최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종목이죠. 자,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했을 때는 상방으로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들이 크게 매집을 했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매집을 한 비율을 따져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얼마나 하락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좀 이제 바닥을 잡는 방법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LG이노텍의 수급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1년, 그러니까 2024년도 6월 30일부터 2025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개인들이 3천억치를 매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유통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보니까 이게 3조입니다. LG이노텍이. 자, 그런데 12개월 동안 개인들이 매집한 금액은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주식 대비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따져보니까 개인 매집 비율이 10%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10% 매집을 했을 때는 평균 가격대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개인들이 매집을 했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5를 해요. 예, 절반만 하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매집을 했을 때는 곱하기 5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50% 하락이 예상되는 게 바로 LG이노텍이다. 그래서 평균 가격 대비해서 50%가 빠지면 그러면 이 LG이노텍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구나, 한번 바닥을 찍고 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지옥에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개인들의 매집 비율이 10%가 넘어가니까 이런 종목은 50% 빠질 수가 있는데 50% 이상이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LG이노텍 1년 동안 이 정도 흐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50%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0%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바닥에 흐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금 1년 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또다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됩니다. 이미 개인들이 매수해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올라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닥을 확인을 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닥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감소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은 개인들이 3천억 매수했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올해 6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만약에 외국인 기관들이 만약에 3천억치를 매수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 100%, 200%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차세대 로봇용 부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봇용 부품이 뭔가 바로 로봇 눈입니다. 눈. 예, 로봇의 눈인데 이게 로봇의 눈이 휴머노이드 로봇 딱 두 개만 달리겠습니까? 아니죠. 옆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뒤통수에도 달리고 발에도 달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개에 이 로봇의 눈이 못해도 제가 봤을 때 10개, 20개, 뭐 많이 박히면 30개도 박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이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폰 부품주들 얼마나 크게 상승했습니까? 막 6,000%, 7,000%, 뭐 1만 프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회사들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바닥이긴 하지만 향후 1-2년만 더 지켜보십시오.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 좋은 종목들 많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있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티스도 있고 두산 로보티스도 있고 많은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앞서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이미 다 언급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오토에버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회사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아니면 부품주들, 요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현대오토에버와 LG이노텍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요런 애들이 이제 빠질 때마다 좀 공략을 하세요. 오늘 뭐 9% 빠졌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낙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이렇게 장중에 주요 콘텐츠들 싹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수급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더보기란에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그 다음에 자료집들도 싹 다 무료로 공유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도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드디어 15만 5천 명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또 너무 잘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짧게나마 응원 댓글 한 줄씩 남겨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1억 천금을 쥐어드린다, 뭐 반드시 수익을 내게 해드린다, 그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좀 이제 계산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중계 방송을 좀 해드리고 싶다. 뭐 스포츠 경기 보면 막 중계 방송 하잖아요. 막 해설진들 막 누가 어떤 선수가 뭐 어떻게 패스를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중계 방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중계 방송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 한 명이라도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정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든 많이 사랑을 안 해주시든 제 나름대로 최대한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수익!